중국 텐진에 비가 내리면서 이 맹독성 물질이 유출된 폭발 사고 현장 주변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텐진항 사고 현장에 유출된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로 유출된 물질, 앞서서도 시아나나트륨과 질산칼륨 등이 처음 알려진 700톤보다 이제 4배 이상 늘어나게 더 많이 유출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아노아나트륨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물질입니까? 예, 시아나나트륨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아닙니다. 시아나 청산소다라고도 부르는 일본식 이름인데요. 이 시아나나트륨은 연소가 되는 물질은 아니고요. 연소나 폭발이 되는 물질은 아니고, 아마도 화재 현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아나나트륨이 폭발 사고가 끝난 다음에 발견이 돼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아누아 나트륨이 어떻게 보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물질이 어느 정도로 우리 몸에 치명적인가요? 굉장한 독성 물질이고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치사량이 한 200mg 정도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그런 독성 물질입니다. 네, 200mg만 있어도 독성 물질인데 지금 훨씬 더 많은 양이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사고 현장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3,000톤의 위험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 정도 분량이 유출됐다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화재 폭발 현장에 문제가 되는 거는 시아나나트륨만이 아니고요. 거기 TV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인데, 이게 정상적인 독성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두근방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냥 어설프게 저장했던 화학약품들이 폭발을 한 것 같은데, 시아나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종류의 독성 물질들이 지금 산재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시아누아 나트륨 외에도 다양한 독성 물질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특수 부대원까지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요? 글쎄요,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 정부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화학물질이 어떤 것이 있었고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만 어느 정도 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독 작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체계화되지 않게 그냥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설상가상으로 텐진항에 비가 내리면서 2차 오염의 우려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아나나트륨 이야기만 우선은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물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좀 전해주시죠. 시아나나트륨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아나나트륨, 아까 보도에서도 시아나나트륨이 물에 녹으면은 시아나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돼서 더 문제가 커진다라고 보도를 하셨는데, 네, 인화성 가스가 발생한다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시아나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생기는 시아나 수소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는 시아나나트륨 자체가 시아나 수소만큼이나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나 수소 가스가 생긴다고 해서 더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가 내리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재 현장에 남아있던 이 독성 물질들이 이 빗물에 씻겨가지고
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들게 되면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하천이나 그 텐진항 인근 지역의 수질 오염도 걱정이 되고 수중 생태계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거고요. 만에 하나 이게 상수원으로 오염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그 주민들한테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정말 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해상이나 대기 중으로 독성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또 이 텐진은 서해에서도 멀지 않은 편이지 않습니까? 유출된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거나 또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나눠서 그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그 지금 이 화재 폭발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유해 가스가 발생을 해서 공기 중으로 퍼졌을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은 조금 올라가다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연기를 그 구성하고 있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물켜져서 희석이 돼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텐진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독성 그 물질들은 대기 중으로 유출이 된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에 확산이 돼서 이 물켜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독성 물질이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독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텐진하고 서울하고의 직선 거리가 한 800km가 넘는 거의 한 900k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도 확산이 돼서 그 충분히 물켜졌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에 의한 그 피해는 우리의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수질 오염에 의한 피해도 상당한 양, 지금 뭐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엄청난 양이 누출이 된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텐진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서해의 바닷물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오염 물질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죠. 대기에 의한 오염은 하루만이면은 우리나라를 지나가 버립니다. 텐진항을 덮고 있던 그 대기층이 직접 우리나라로 바람을 타고 온다고 해도 한 24시간이면 벌써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수질 오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텐진 부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또 물에 흘러서 서해를 통해 왔을 때 우리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유해한 그런 괴담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폭발 현장 부근에서 이 젖은 땅을 밟아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처에서는 아무래도 일리가 있는 말이겠네요. 뭐 굳이 밟아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뭐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 폭발 현장 텐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정부가 뭔가를 대책을 분명하게 내놔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아마 그 주민들을 이동을 시키는 일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화학물질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얼마나 누출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독 작업이라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크지 않지만은 그 텐진 주민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민들을 현장에서 이동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제독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출된 독성 물질을 모두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하고 이 방사성 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사성 오염 물질은 이게 확산이 되거나 뭐 이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방사선을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위험이 남아 있는데 독성 화학 물질은 시간이 지나고 확산이 되면은 점점 독성이 낮아집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독성 물질이 독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 독성 물질이 이제 인체에 흡수가 돼가지고 이 인체에 있는 생리 활성 물질들, 효소나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생리작용을 관리하는 화학 물질들하고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 결합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의 독성은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화학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확산이 되면은 독성은 줄어드는데 예. 이게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하는 거는 중국 정부가 얼마나 제독 작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예. 모쪼록 중국 정부의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서 추가 피해 없이 잘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